네,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수학 이제 1권에 2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 주소들, 제 유튜브 채널 주소, 그리고 저 블로그 주소, 그리고 이북을 구입할 수 있는 예스24 주소 여기 다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각자 사이트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예스24에는 제가 쓴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쓴 수학책 판매가 많지 않고요.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카페에도 이제 3번, 제가 본 거 빼고 이제 3번 본 거니까 누군가는 본 거 같은데 아직 가입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이들 좀 와 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총 4권을 목표로 해서 책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1권만 출판한 상태고 1권의 1장 강의는 마쳤고요. 근데 1장 강의를 제가 다시 돌려보면서 여전히 오디오 문제가 좀 있네요. 오디오가 좀 뭉툭하고 제가 노이즈가 좀 있는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노이즈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좀 뭉툭해지는데 제가 최대한 좀 듣기 편한 오디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은 제목이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책을 쭉 진행해 보시면 목차를 보면 방정식과 부등식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나 최적화 이걸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앞에 좀 수학이 좀 더 기본적인 수학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1권은 쉽게 나가고 있고요. 2권, 3권, 4권 총 4권에 들어가면 4권째에는 딥러닝 수학이나 최적화 시어리 같은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 2권을 아직 집필 중이고요. 그래서 2장은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1차, 2차 방정식, 그리고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등식 이런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거고요. 각각의 단어를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공부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니까 다항식이 뭔지, 다항식의 인수분해라는 것은 뭔지, 방정식은 뭔지, 연립 방정식은 뭔지, 그리고 밑에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근해 공식까지는 중고교 교과서에서 다 배운 거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최적화 쪽에 나오는 이론들인데 이것들도 좀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쭉 2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목차를 가면 지금 1장은 다 했고요. 2장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 밑에 이제 2장에서 다룬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항식,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등식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그림은 앞에서 여기 마인맵 파일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이제 영어로는 polynomial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 표현을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한 게 이제 나중에 코딩을 할 때는 이제 영어로 된 attribute 또는 영어로 된 펑션 네임들이 자꾸 사용되니까 polynomial expression,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죠. 특히나 수학을 중간에 좀 점프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새로 생기는 사용되는 문자들, 심볼들이 어색해서 식을 이해하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죠?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이해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지금 이 페이지 나오는 모든 심볼들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곱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팩토리얼 또 코딩할 때 많이 배우시죠. 이런 화살표 2개를 연결하여 동치라는 것은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같은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요런 여기 심벌이 안 되는군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S라는 집합은 X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론이 나오죠. 콜론은 이 X라는 심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집합 S는 X를 모아둔 집합인데 그 X는 어떤 X냐 하면 자연수 중에서 10보다 작은 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such that 뭐 이런 설명을 위한 심볼이다. 콜론이. 시그마는 각각의 값 숫자들의 합이죠. 이렇게 파이입니다. 대문자 파이인데 대문자 파이는 각 수열들의 곱이에요. 그래서 시그마와 파이 이렇게 대꾸시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분기호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나중에 적분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um이란 S라는 의미를 띈 거고요. 집합입니다. 집합은 보통 이렇게 중괄호, 영어로 이제 curly bracket, 중괄호로 표현하죠. 집합의 원소, 집합이 부분 집합이다, 합집합이다, 교집합, 차집합 또는 여집합. 네, 아마 중고교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이라서 점이 3개짜리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은 따라서 이런 뜻이죠. 우리 보통 그걸 뭐라 그러죠? A가 B이고 B가 C이면 그래서 A는 C이다. 3단 논법 할 때 많이 쓰는 따라서 이런 거고요. 역삼각형은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7은 소수이다. 왜냐하면 something 이렇게 나오죠. 요 A와 E 심볼은 A는 all 이란 뜻이고요. E는 each라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n은 자연수라는 의미니까요. 자연수에 속한 모든 수는 제곱이 더 크다, 본인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each는 이제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수에 있는 어떤 수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짝수이다. 짝수인 수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괄호와 소괄호는 여기 A 1.10 그러면 1 이상 10 이하이고요. 괄호는 초과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괄호로 표현하면 그 숫자가 포함이 되고 소괄호로 표현하면 각각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미만 또는 초과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예, 뭐 지금 수학에서 많이 쓰는 심볼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나타났을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스 문자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A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들 여기 델타라고 하죠. 이렇게 삼각형이나 여기 델타 심볼인데 델타는 어떤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변화량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요 E는 입실론이라고 해서 앞에서 숫자의 정밀도, 실수값의 정밀도 이야기할 때 했는데 아주 작은 값을 의미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타라는 심볼은 각도를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람다는 나중에 이제 고유값이라는 거, eigenvalue라는 걸 할 텐데 그때 많이 씁니다. 소문자 뮤는 우리 평균을 할 때 많이 썼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파이는 보통 원주율로. 로는 통계할 때 나올 텐데 뭐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많이 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볼들을 나타날 때마다 그때 외워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심볼을 쓸 때 해당하는 심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다 반사거든요. 그래서 그 심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식이나 설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이제 용어 정리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다항식, 방정식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변수, 뭐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이제 우리 예전에 항이라고 설명드렸죠. 항이라고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영어로는 term이라고 하는데 곱셈 연산으로 결합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식이 있으면 각각의 요게 4개의 항이로 이루어진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항은 곱셈으로 연결된 것을 항이라고 하고 인자 또는 인수 또는 팩터는 곱셈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3과 x 즉 세제곱이 각각의 인자, 인수,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팩터와 텀은 사실 곱셈 연산으로 결합된 부분이니까 덧셈으로 연결된 각각을 항이라고 하고요. 팩터는 곱셈으로 연결된 각각을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꼬여버렸는데 텀과 팩터의 차이점. 단항식은 여기 항이 텀이죠.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상수항은 상수값,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상수로 나타나는 항. 다항식은 앞에서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죠. 이 노미얼이라는 게 네임 이런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니까 여러 개의 항이라는 뜻입니다. 다항식. 이제 항의 개수라 그러면 요 변수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efficient라고 해요. 이게 항의 개수고요. coefficient, 항의 차수는 디그리입니다. 디그리는 변수들이 얼마나 곱해져 있냐. 즉 3x 세제곱은 x가 3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x의 3차식이라고 하죠. 3xy라고 하면 x와 y에 대한 2차식 또는 뭐 x에 대한 것은 1차식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뭘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3x 세제곱은 y에 대해서는 0차식이죠. 그래서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차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 방금 전은 항의 차수고요. 다항식은 여러 개 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항식의 차수는 그 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차수는 x에 대해서는 3차식이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같은 거죠. 항상 같은 식이니까요. 자, 뭐 여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책을 구입하셔서 각각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확실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책을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당시 계산이나 방정식 풀이 요 관련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